독일 같은 데에서도 농업용 고정직불금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거 어떻게 집행하나 보니까요. 국가가 직접 나와서 다 합니다. 거기서 기한지 딱 내고 예산적 딱 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얼마 타서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국가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산과 재원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줘서 그 계획을 주게 하든지, 안 그러면 국가가 자기가 자체 재원으로 계획하는 사업이면 농지 원보관리부터 집행까지 아예 국가 조직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방정부한테 뭔가 업무를 주려면 분명히 신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가 분명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사실상은 국가도 아이고 이것은 국가가 하기에는 좀 어려워, 일반 재원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 시군에서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꼭 필요하니까 국가가 직접 조직 만들어서 할래 라고 하거나 하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국가는 국가답게 일을 할 수 있고 일상 생활정부는 생활정부답게 자기 책임성하게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도가 이 과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 변천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한양 중심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임금님 중심의 사회였었고, 그래서 임금님 중심의 사회, 그 임금님을 정점으로 하는 한양 중심의 사회로부터 그 임금님의 통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지방 주재사무소로서의 지방정부가 아니라, 이제 임금님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임금님이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자기의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한 것이 시군이고, 이 해당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광역행정적 수요를 충당하라고 있는 게 도고, 이 도 단위 가지고는 도저히 외적과의 전투와 전쟁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가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이 업무의 지금 재편 과정입니다. 지금 이 재편 과정에 저는 제도와 법률과 헌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도가 도답게 일을 하도록 저는 계속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저도 계획을 짜고 도지사 공약을 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내겠습니다. 당장 득표위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군의 업무와 영역에 저 개입 안 하려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엉킵니다. 그리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일선 사회복지사님들 계신가요? 여기에? 사회복지과 계세요? 아, 계시는군요. 일선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우리 담당님들, 주무위관님들, 차성님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업무를, 과장님까지는 빼더라도 계장님 이하들 업무들을 보시면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기한자가 몇 명인가를 중앙정부를 숫자를 헤아려 보면 너무 많습니다. 기한자가 많고 집행하는 자에게는 깔때기처럼 몰립니다. 그게. 그래서 그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늘 업무를 좀 종류를 나눠서 좀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생활정부 단위에서 많은 업무들을 소화하고 계셔야 되는 우리 시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가능하면은 우리가 밥상으로 치면 반찬 가짓수 늘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반찬 가짓수 안 늘리고 가능하면 상차림 좀 간단하게 해서 한 끼 식사가 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밥상 차림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더 조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위 내에서 도는 도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쥐고 가도록 자기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행정혁신을 하자는 거거든요. 보통 행정혁신은, 제가 봐왔던 행정혁신은 선출직 집권자가 주권자로부터 이러한 요구에 늘 직면합니다. 공무원들 무능하고 부패해요. 오랫동안 탐관오리에 시달려 왔었던 100년 전, 200년 전서부터 겪어왔던 정치 문화가 관료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무능해요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가서 군기 잡고 기강을 잡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기와 기강이 아니라 이 바뀐 시대 환경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방법을 잘 몰라서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많은 이익단체가 존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많은 이해 당사자들 내부터
공적인 정책과 공적인 재정이 그 이익단체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국가의 장기적인 공익을 지켜내는 유일한 보루로서의 공직사회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도의 행정혁신을 하는 것은 도가 도답게 일을 해야 되는 지방자치의 큰 흐름상 도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어떤 업무의 역량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도가 어떤 방식의 조직 편제를 통해서 광역 행정적 수요를 잘 충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행정혁신 작업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고, 이 행정혁신 작업 중에서 가장 늘 일상적으로 늘 나오는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만 끝나고 나면은 그 도청에는 무기명 토론방이 있는데 막 거기에 올라옵니다. 젊은 도지사 와가지고 싹 바꿀 줄 알았더니 관행대로 그냥 하고 만다고, 실망했다고 막 한 얘기도 올라오고 뭐 별별 얘기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있다 보면 저도 열이 받아서 이제 부대끼잖아요, 속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응? 그럼 내가 그럼 발탁을 하라는 얘기야, 나한테? 그럼 발탁을 하면 내 입맛대로 나도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그럼 또 그 속에 또 파벌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는 사람의 현명한 판단력에 기초하는 지배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제도에 의한 지배거든요. 내가 현명한 판단이 이 제도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결론을 낼 것 같지만 장기적 시간을 놓고 보면 제도가 지배를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는 믿음과 철학,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내 똑똑한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내가 결정해버릴래, 이거 사상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것은 군주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사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인사평정제도를 만들어놨으면 그 제도 자체의 결과가 인사제도를 지배하도록, 인사 관행을 지배하도록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인사제도는 인사제도대로 있고 인사제도가 작동 안 한다는 불만이에요. 왜 작동 안 해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뭐 평정은 평정대로고 나중에 가면 짬밥 순서대로 하는데요, 뭐 이거거든요. 그럼 연공서열과 짬밥 순서대로 안 할 수 있는 대안 그림 있어요? 대안 좀 줘보세요. 이미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성과평가제나 금평제도인데, 이 성과제도와 금평제도를 갖다가 다 임의대로 다시 연공서열로 돌려버리면 제도를 무기력화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재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충청남도 도에서는 인사제도를, 이 금평제도를 다시 손봐서 과장급 이상들하고 제가 하루 종일 직무성과 계약을 지난 2월 달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때 이제 1년에 3번 평가를 하는데, 이 평정 제도를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이쁜 사람이 내가 볼 때 저 사람 잘했는데 싶더라도 이 점수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약속, 서약서 쓰고 이제 그거 그냥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과장님급 이상들만 좀 하고, 그러니까 보직 순서도 없습니다. 뭐 자치행정국장님이 센 부서라서 다음번 순서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평정 내서 그 점수를 가지고서 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정 국장님, 우리 그렇게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나중에 저 뒷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이런 관행과 제도를 틀 내서 우리가 뭔가 자꾸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해내야만,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공직자의 권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이 공직사회의 권위가 떨어진다면 저는 그건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루는 공직사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 단위로 들어가면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조직, 그게 공직 조직 아닙니까? 그 공직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 조직에 대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사회에 다시 한번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가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서야 국가가 운영이 되죠. 그 조직을 자꾸 바보 만들고 그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꼴을 내버려 두고 나서 그것을 방치하고 나서 무슨 국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공직사회는 우리가 지나온 시대만큼 자부심을 가질 만큼 충분히 일을 해왔다. 다만 지금 이제 국가가 주도했던 국가발전 전략으로부터 시장과 민간의 역량이 더 많이 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작아 보이고, 그 시장과 민간의 역량에 우리가 뒤쫓아가거나
그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일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하고 있는 가장 핵심 고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혁신의 과제, 지방자치의 과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의 과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민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부여에 가서 농민단체에 가서 연설을 해드렸습니다. 한 3만 명 모이는 전국 농업경영대회인데, 농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다 그놈이 그놈이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대요. 왜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랬더니 뭐 3만 명이 대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 답을 했죠. 아, 이 사람 뽑아놓으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나 사는 거 안 바뀌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놈 안 될게요. 저는 어떻게 안 될 거냐고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거 해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내가 뭐 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게 잘못된 어법입니다. 당신들이 주인 아닙니까?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 당신들이 주인으로 나서가지고 협동조합과 유통법인과 APC 산지 유통법인을 갖다가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농협 간부와 공무원들이 그거 다 떼다가 잘 장사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주권자 여러분들한테 모든 권리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나 거기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신부일 거 느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근데 나 믿고 나 따라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건 지난 20세기 산업화 시대까지의 지도력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문제 못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수를 마구마구 막 치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얘기 잘했다고. 근데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연단에 내려갔는데 동네 이제 형수님 같은 분들이 여름인데 얇은 면티를 막 등을 딱 저한테 밀더니 등 뒤에다가 사인을 하래요. 여성의 등에다가 사인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더만. 그래서 하도 조심스럽게 사인을 몇 분을 해주는데 그 형수님들이 딱 가시더니 딱 뒤돌아보고 얘기를 해요. 아유,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신대요. 콕콕 집어서. 근데 그 말대로 하려면 대관에서 어쩐대요.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정직한 정부 역할을 해보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껴안고 울어줄 용인이 있지만 내가 그 고통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어떤 형태든가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걸 말을 너무 바른 말 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고통스럽고 아파 죽겠는데 그건 네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같이 견뎌주되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공직사회가 자기 이 원칙을 놓고 국가의 공공행정들을 잘 살펴나가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코오디네이터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혁신의 또한 한 줄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도에서는 계속 지난 3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일선 시군과 함께 이런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힘을 좀 모아내고 싶습니다. 내포 신도시 도청이정과 함께 충청남도가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웃 사촌이 되어서 힘을 잘 모아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